예, 안녕하세요. 예, 우테아 피부과와 짱 베이스볼이 후원하는 우리 야구 컨벤션. 이번 시간은 실전 피치 디자인 개념 잡기로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야구 공작소 오연우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이제 같이 또 준비해 주실 연사분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야구 공작소 정대성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구공작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으로 야구 공작소 오주승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공작소에서 활동하고도 있고 지금 삼성 라이온즈 데이터 분석 담당하고 있는 오주승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좀 피치 디자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조금 중량감이 떨어집니다, 연사들이.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끄지는 마시고요. 예.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치 디자인을 이제 먼저 말씀을 좀 1시간 동안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사실 피치 디자인이라는 말이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새로운 좀 용어다 보니까 이제 정의가 약간 생각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두 분 좀 잘 아시는 분들께 이제 정의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네, 먼저 오주승님 먼저 정의를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그 PC 디자인이 되게 PC 디자인이라는 이런 영어를 쓰면서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되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투구 전략이나 아니면 뭐 피칭 뭐 설계 한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드라이브 라인 강의에서 이제 드라이브 라인이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투구를 시험하고 개발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의 목표는 지금 그 투구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종을 개발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데이터 하는데 데이터 같은 게 나오기 전에 일반적인 코치님들도 다들 뭐 그립을 조정하고 각도를 조절하고 아니면 타자 따라서 뭐 로케이션을 조정하고 이런 행위들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게 피치 디자인이 아닌가. 단지 이제 좀 드라이브 라인에서 어찌 보면 좀 피치 디자인 좀 많이 이렇게 상용화되긴 했는데 좀 상업적으로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라인에서는 요 밑에 이제 하나가 붙는데 데이터와 비디오를 이용해서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진짜 수치적으로 뭐 설계 같은 거는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디자인을 꼭 그런 수치적으로 통해서 하지 않잖아요. 보통 감으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투수 코치님들이 해왔던 것, 그 모든 게 PC 디자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폼을 교정한 거를 제외한 뭐 전략적인 부분, 그런 거 모두가 PC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주승 씨 설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편이 있는데, 약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연장선이고,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드라이브 라인 등에서 약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표현도 생기고 한다는 쪽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성 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승 씨가 한 얘기에 100% 거의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피칭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구종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치킨이냐 통닭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치킨이냐 통닭이냐. 그러니까 뭐 치킨집 가가지고 통닭 주세요 하면은 통닭 줍니다.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랄까 저기 좀 뭔가 가오가 안 살아요. 뭐 이성이 옆에 있다거나 그러면 되게 가오가 안 살죠. 그런 문제 때문에 피치 디자인도 그렇게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럴싸한 네, 용어가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이 좀 통합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피치 디자인 안에서도 좀 개념이 좀 세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피치 디자인 안에서도 이제 아까 뭐 투구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육성 그리고 전략, 이렇게 저는 육성과 전략을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 육성에서는 트레이닝,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이강 교수님 말씀하신 뭐 바이오 메카닉 그러니까 투구품 변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두 개를 나누고요. 전략에서는 터널링, 뭐 미러링, 뭐 시퀀싱 이렇게 뭐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 육성과 전략을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좀 종합 예술이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트랙맨 하잖아요. 트랙맨에서 연구해가지고 뭐 하이패스볼 던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체인지업을 던지고 또 원바운드로 또 커브를 맞춰서 던지던데 뭐 그런 것들 그런 전략이 뭐 이제 피치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어쨌든 뭐 육성이랑 전략을 또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에서는 뭐 시퀀싱, 터널링, 미러링 말씀해주셨는데 또 터널링, 미러링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퀀싱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볼 배합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먼저 피치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뒤에 또 본격적으로 피치 디자인 뭐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용어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핵심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피치 터널링이거든요. 그 피치 터널링이라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제 어떤 이제 투구를 터널링, 그래서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다른 구종이 이제 서로 이제 유사하게 진행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하게 던지면. 근데 이제 그 구간이 길수록 비슷하게 나가는 구간이 길수록 타자가 보기에는 이게 뭐 커브인지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더인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하게 진행되는 그 구간을 터널이라고 하고 이제 그 터널을 좀 길게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피치 터널링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피치 터널링이 이것도 이제 단어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되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앞으로 이제 뭐 피치 미러링이라는 얘기도 나올 텐데 피치 터널링, 피치 미러링을 제일 잘 설명한 게 추신수 선수가 무릎팍도사 나와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류현진 선수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제 구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라고 하는데 커브를 얘기하면서 커브는 손에서 빠지면 붕 떠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추신수 선수가 바로 이제 붕 뜨는 게 피치 터널링이 잘 안 된 사례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슬라이더가 마지막에 꺾인다 이런 게 이제 피치 터널링이 잘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처음부터 구분이 잘 되는 거랑 이제 마지막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터널링도 아까 피치 디자인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특히 영어 표현으로 바꾼 게 이제 피치 터널링이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지금 저희 PPT 이제 띄워져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공이 돌아가시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공은 탑스핀이 분당 200회를 도는 거고 오른쪽 공은 이제 백스핀이 200회를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타자 시점에서 만든 파일인데 이제 그냥 보시면은 이제 저게 백스핀, 탑스핀인지 약간 좀 헷갈리시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러링이라는 게 사실 거울상이라는 거잖아요. 거울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그거랑 정반대 거울상으로 돌아가는 거랑 이제 타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간 피치 미러링이라는 표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잘 된 예보다 좀 잘 안 된 예를 좀 설명하면 좋은데 사실 아까 말한 똑같은 동영상 있어요. 추신수가 무릎팍도사에 나온 거 보면은 커브는 붕 뜨는 걸로 구분을 하고 슬라이더는 가운데 빨간 점이 보여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미러링이 잘 못된 사례죠. 네.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이제 미러링이 잘 된 사례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미러링 얘기가 나올 때 직구 커브의 180도 조화만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좀 뭐 이제 어드밴스로 좀 들어가자면은 180도는 굉장히 반대여서 구분은 힘들 수는 있어도 아까 말했듯이 터널링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180도가 아니어도 직구 체인지업에 이런 180도가 아니고 90도 이내에
아니면 한 90도 정도의 그런 각도 변하더라도 비슷한 이제 회전 효율 좀 이따 얘기 나올 텐데 비슷한 회전 효율이 나오려면은 그것도 잘된 피치 미러링의 사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직구 커브 자체가 물론 회전만 보면은 저기 지금 영상처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날아간 양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회전이 비슷해도 결국은 그 양상으로 구분이 돼버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약간 그 절충점을 조금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방금 이제 회전 효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개념 소개에서는 뭐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회전 효율이. 그래서 이제 회전 효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항상 합니다. 저 이제 제일 왼쪽에 PT상의 제일 왼쪽에 백스핀이라고 적혀 있죠. 백스핀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그 자이로 스핀이라고 적혀 있는 것, 이 두 개로 저는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 효율은 그런 뭐랄까 그 전체 회전에서 그런 백스핀에 대한 비율, 그런 자이로 스핀을 뺀 것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조금 받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저 영상에서 일단 그 화살표가 이제 방향이 그 투수에서 홈플레이트로 가는 방향이 이제 화살표 방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백스핀 영상을 보시면 우리 그냥 잘 알고 있는 포심 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뒤쪽으로만 잘 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자이로 스핀이라고 대신 된 걸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 돌고 있죠. 이제 옆으로 도는 성분이 이제 좀 추가가 된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를 비교를 하시는 걸 좀 보시려면 이제 세 번째 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세 번째 게 처음에는 백스핀만 있다가 이제 제가 자이로 회전을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넣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백스핀이나 완전 탑스핀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게 탑스핀 백스핀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백스핀이 돌 때 회전 축은 지금 이 막대기 축이잖아요. 이 막대기 축인데 공은 이쪽으로 나가니까 공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 공은 이쪽으로 나가니까 막대기랑 이거는 이제 수직인데까 이제 공 진행 방향이랑 수직인 축을 가지는 회전은 이제 그냥 말하자면 회전 효율이 100%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100%죠. 네. 100%인 회전이고 반대로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데 회전 축도 이거다. 이제 이러면은 이거는 그 자이로 스핀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자이로 스핀은 총알 회전이라고 나오고 이제 슬라이더 스핀 좀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회전 효율이라는 게 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사실 현장에서 조금 뭐 코치님들이랑 선수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이게 좀 많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되게 직구는 당연히 회전 효율이 다들 100%라고 생각을 하고 슬라이더는 뭐 커브도 좀 그렇고 슬라이더는 한 뭐 대충 자이로 스핀 비슷하니까 자이로 스핀 완전 자이로 스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00%인 경우는 잘 없고요. 네. 또 잘 없고요. 실제로 막 구속에 비해 뭐 잘 맞아 나간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회전 효율이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슬슬 이제 뭐 방송 같은데 회전수가 조금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막 갑자기 이 선수의 회전수는 뭐 2,500으로 뭐 평균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사실 나오는데 그러니까 회전 효율이 결국 뭐냐면은 그 회전수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2,500인데 회전 효율이 80%다. 이러면은 실제로는 2,000회전의 효과밖에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리그 평균보다 회전수가 높다고 해서 이게 그래서 리그 평균보다 뭐 많은 무브먼트를 내고 있냐라고 하면은 아니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을 좀 헛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회전을 헛쓰고 있는 결과. 네, 회전을 헛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지금 다음 그 던지는 그 투구 장면 보이시나요? 예, 그 캡처 화면이랑 이제 투구 장면 보이실 건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투구 장면이 이제 회전 효율이 80%인 경우랑 100%인 경우를 좀 비교를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른쪽 영상에서요. 그 두 가지 장면인데 왼쪽이 직구처럼 땡겼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슬라이더처럼 가는, 그러니까 밋밋한 직구로 가는 경우고, 오른쪽이 그 직구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진짜 직구처럼 가는 그런 순수한 백스핀으로만 가서 회전 효율이 높은 그런 케이스라고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저 캡처본은 대강 어떤 내용인가요? 저 왼쪽 사진은 어떤? 아,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투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립의 변화로 인해서 회전수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뭐 다양한 그립을 잡아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에 원래 이제 회전수가 지금 2000대 초반 정도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2000대 초반대 정도였는데 그립을 좀 다양하게 잡아보면서 뭐 많이 던져보니까 저런 회전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그립이랑 관련해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좀 있는데,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손바닥을 지금 왼쪽 사진 이제 한글로 된 거 보이실 건데, 이제 그러니까 회내라는 게 있고 회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회전을 바깥쪽으로 한다, 안쪽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용어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 수피네이션, 저 오른쪽 약간 암기용으로 만들어진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프를 떠먹는 방향의 움직임이 수피네이션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이쪽 수피네이션이고요. 얼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슬라이더 던지면은 약간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걸 수피네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이제 예. 이게 내회죠. 내회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회외 아닌가? 회회.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보통 체인지업 던질 때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던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프로네이션. 예, 회내.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이 이제 영어로 많이 쓰는 용어여서 일단 조금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게 수피네이션이 일단 아무튼 그림에 있는 저 암기법 보시듯이 수프 뜨듯이 이렇게 그 벌어지는 슬라이더가 이제 약간 수피네이션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용어 정리를 조금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주승 씨가 맨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 피치 디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초고속 카메라와 그리고 트래킹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뭐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초고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저트로닉, 뭐 인사이트, 소니 RX 이런 핸드폰이나 뭐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초고속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킹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트랙맨이나 뭐 랩소도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나온 수치를 합쳐서 초고속 영상과 그리고 트래킹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좀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랩소도 그 이제 찍은 뒤의 이제 화면이 그 태블릿에 있는 게 이제 저 화면을 제가 어디서 퍼와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뭐 회전수랑 아까 말씀드린 뭐 회전 효율이나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각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초고속 카메라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번에 좀 미리 사전 그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알았는데, 이제 그 카메라로도 상당히 최신 카메라로 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게. 네. 그 요즘 제가 사실 안드로이드 유저라서 그 애플은 잘 모르는데, 뭐 그 트레버 바우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자기 피치 디자인 할 때 애플 그 슬로우 이용해서 했다고 하고요. 그 흔히 지금 갤럭시 쓰다 보면은 거의 슈퍼 슬로우 모드라고 있어요. 그거를 써도 사실 충분히 잘 나오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아직 그 초고속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 S20 울트라를 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써보고 제가 그 초고속 카메라 그 예산에 올렸는데 써보고 예산이 잘릴 뻔했어요. 이게 절대 제가 회사가 거기라서 뭐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 만약에 에처트로닉을 그 너무 부담되신다, 비싸서, 그러면은 S20 울트라로도 정말 충분한 사진이 찍힌다. 네. 회전 효율 같은 거 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실 건데, 안 되시더라도 일단 들으시면서 또 이해하시다 보면은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사례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그 양현종 사례를 좀 준비해 주셨죠? 네. 그
네, 사실 좀 타팀 선수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양현종 선수가 사실 올해 초반에 되게 부진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 방송에도 좀 그렇고 이제 인터넷에 되게 많이 떠올랐던 게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체인지업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양현종 선수 봤을 때는 근데 사실 무브먼트나 뭐 체인지업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달라졌냐를 봤더니 직구 로케이션이 바뀌었었어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사실 양현종 선수가 이 히트맵을 그려보면은 직구가 보통 한가운데로 많이 들어갔어요. 2019년에는. 한 19년에 그 잘했을 때도 한가운데로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예. 네, 사실 뭐 한가운 근데 이제 20년은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면은 낮은 쪽으로 되게 많이 갔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낮은 공이 제일 좋잖아요. 낮게 던져야. 네. 근데 이제 양현종 선수는 오히려 낮게 던져서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현상이 건데요. 이제 네. 안 좋게 된 거랑 낮게 던진 게 같이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왜냐?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낮게 던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흔히 우리가 하이 패스트볼을 사실 던져라 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직구랑 체인지업이, 그러니까 어쨌든 체인지업은 떨어지는 공이고, 직구는 뭐 직선이라면 직선이고 떠오른다면 떠오르는 공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점 말고 끝의 점을 고정해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체인지업이 뒤에서 그러니까 끝 뒤 이제 포수 잡는 시점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잡는 생각을 보면 체인지업이 더 높이 가고 직구가 더 낮게 가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을 고정해 놓는다고 치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고정이 되면 그럼 체인지업이 더 높게 뜨니까 체인지업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직구의 그 타겟 지점이 점점 높아지면은 체인지업이랑 시작점이 점점 비슷해지겠죠. 그러니까 투수 손에서 떠나서 가는 지점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한가운데 던졌을 때보다 직구가 낮게 던졌을 때 체인지업이 처음부터 타자들한테 체인지업이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낮아졌던 거죠. 혹시 그 체인지업 로케이션은 그럼 어떻게 바뀐 게 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말하자면 체인지업의 가치가 떨어진 건 체인지업이 떨어졌는데 이제 실상은 이제 체인지업이 어쨌든 직구보다 기본적으로 더 떨어지는 구종인데 이제 원래 직구를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곳에 체인지업 던졌을 때 출발 지점이 체인지업은 여기 떨어졌으면은 여기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구는 여기 던져야 여기서 출발하는 게 되니까. 네,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이 출발한다 보면은 똑같은 지점으로 떨어지면 체인지업은 이렇게 가고 직구는 직선으로 가니까 이만큼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가 낮게 되면서. 근데 원래는 직구가 이제 한가운데 가면은 얘는 그대로고 얘가 조금 높이 가니까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제 직구가 낮게 되면서 직구가 오히려 낮아져서 이만큼 차이가 났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타자가 한 이쯤에서 인식을 한다고 치면은 옛날에는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나서 직구인지 체인지업이 몰랐는데 오히려 직구의 로케이션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차이가 벌어져서 오히려 선수들이 체인지업에 안 속게 된 거죠. 체인지업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직구랑 구분이 쉬워진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튼 직구 로케이션이 바뀌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체인지업 그이랑 분간하는 포인트가 더 그러니까 터널링이 더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터널링이 짧아졌다라고 예.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비슷하게 가는 구간이 더 짧아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직구는 야 낮게 던져야 돼 하는데 낮게 갔는데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체인지업이 더 얻어맞는. 예.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피치 디자인 했을 때 또 흔히 생각한 게 뭐 구종을 새로 개발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심지어 이건 새로 개발한 게 로케이션의 문제인데도 하나의 피치 디자인의 사례로 볼 수 있는. 네, 제일 피치 디자인을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케이션을 바꾸는 게 가장 쉬운 것 중 하나죠. 그리고 사실 구종을 만지는 거는 시즌 중에 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 뭐 나중에 좀 얘기하긴 한데 뭐 부작용도 좀 크고
그런데 로케이션을 변경하는 거는 시즌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제일 쉬운 PC 디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뭐 자꾸 새롭게 뭘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있는 거를 어디 꽂느냐의 문제가 조금 차이니까 훨씬 좀 부담이 적게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하나가 약간 로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대성 씨가 한마디 해주시면. 아, 예. 사례 하나. 이제 저는 이제 프로 선수 외에 이제 아마추어 선수로 좀 넘어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불펜 보조분이셨는데 이제 점심 시간 때 계속 던져보고 있더라고요, 공을. 그래서 뭐 계속 던지다 보니까 125, 120 뭐 이렇게 뜨는데 회전 효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한 85%, 90%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치였어요. 잠깐만요. 혹시 잠깐만,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낮은 게 보통 어느 정도고 높은 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트랙맨에서 그 계산해서 다시 역산해서 만드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랩소드에서 제공하는 랩소드에서 수치자에서 그런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거는 이제 랩소드 상에서 본 수치였는데 한 평균적으로 이제 프로 선수들 기준으로 이제 전부 다 뭐 99% 정도 뜨는데 그 불펜 보조부는 한 80%,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불펜 보조부는 이제 실제 본인이 회전수에 비해서 이제 한 80, 90% 정도밖에 이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엣저트로닉을 찍어서 봤는데 자기는 직구라고 이제 던졌는데, 근데 자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손목이 이제 돌아가는 게 보였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때 너는 지금 이렇게 던진다는 거 알고 있니?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때 어떻게 던져야 될까 하고 던져줬는데, 그 선수가 이제 다음에 이제 던졌는데 이제 정말 직구처럼 던지면서 구속이 증가하고 회전 효율이 증가하고 뭐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말하자면 직구를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수피네이션 상태에서 던져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던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너는 이렇게 던지고 있으니까 뭐 체인지업처럼 한번 던져봐라. 프로네이션을 한번 좀 더 활용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던지라고 이제 큐잉을 주니까 본인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직구를 던질 수 있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약간 그 선수는 이제 본인이 그 포심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반적인 포심보다는 약간 좀 효율이 안 좋은 그런 형태의 포심을 던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체인지업을 던지듯이 던지니까 이제 일반적인 포심의 모습을 좀 찾은 뭐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보통 그렇게 좀 바꾸면서 이제 구속까지도 같이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회전 효율 말고 구속도 많이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구속과 회전수, 뭐 무브먼트 다 영향을 뭐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미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일단 또 이런 좋은 또 사례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실제로 쓰인 장비가 물론 이제 랩소드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초고속 초고속 카메라를 좀 이용을 한 케이스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그 S20를 써서도 할 수 있는 작업인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있었고요. 다음으로 또 한 명 더 소개해 주시면. 마이크가 좀 고장나서 부족하네요. 네, 그 이제 하나는 그 김대우 선수인데요. 저희 그 그 삼성? 삼성 예. 네, 김대우 선수인데요. 그 저거 좀 한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우 선수가 트랙맨을 봤을 때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직구랑 이제 본인은 이제 슬라이더라는데, 그러니까 뭐 슬라이더라고 할게요. 슬라이더인지 커브인지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직구랑 슬라이더 두 구종을 던졌는데 둘이 되게 무브먼트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불펜 던질 때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 그러니까 좀 잡아줄래? 그러니까 회전을 보니까 슬라이더는 여기서 요렇게 던지고 직구는 아니다. 요렇게 해야 좀 보시기 좋으시구나. 슬라이더를 여기서 요렇게 회전을 걸고 직구는 반대로 요 언더니까 직구는 요렇게 회전을 걸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둘이 회전이. 그러니까 둘이 회전이 거의 비슷해서 둘의 무브먼트가 이제 똑같았던 거죠. 예.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슬라이더는 슬라이더 같은데 직구가 슬라이더 같았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언더 투수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팔이 좀 내려올수록 회전 효율이 낮은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경향이 있다라는 예. 거고. 그래가지고 김대호 선수가한테 되게 요청을 하고 싶었던 거는 회전 효율이 높은 공을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를 좀 요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공이냐면은 자 이거 한 번 더. 그러니까 김대호 선수는 언더니까 요런 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아예 이제 그쪽으로 확 그러니까 걸리는. 직구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예, 예. 어찌 보면은 직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한 게 사실 제가 이렇게 뭐 한 건 아니고 제가 한 거는 비디오를 보여준 것밖에 없었고 이제 김대호 선수가 그 최원태 선수한테 좀 투심에 대해서 얘기를 줍더니 그러니까 투심을 잡고 던지는데 실제로 공은 이제 회전 효율이 높은 직구와 같은 공을 이제 던지면서 예. 그러니까 요렇게 떨어지는 공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회전이 걸리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구속은 보통 이제 싱커나 그런 이제 떨어지는 공에면은 구속이 떨어지는데 이제 구속은 본인이 말하는 그 직구랑 비슷한. 그러니까 원래 과거의 직구와 네, 과거의 직구와 그러니까 이게 직구 그래서 구종이 하나가 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원래 슬라이더만 두 개 있다가 네. 원래 그러니까 직구랑 슬라이더랑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커터 뭐 슬라이더 이런 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투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회전 효율 면에서 보면 사실상 직구고 예. 직구가 커터고 슬라이더가 슬라이더인. 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던지던 직구랑 지금 투심이랑 던진 거랑 둘 다 한 133 중반대 나오면서 구속이 비슷해요. 네, 그러면 네. 그 선수 입장에서는 그 구종을 뭐라고 부르는 건가요 지금? 본인은 투심이라고 부르죠. 투심 잡고 던지니까. 예. 그런데 아. 오히려 보통 그러니까 뭐 약간 회전 효율에 대해 처음 듣는 분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직구가 회전 효율이 높고 투심이 회전 효율이 낮은 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구가 포심. 그러니까 포심. 예. 그러니까 포심. 저는 뭐 속구 안 쓰고 직구 씁니다. 예. 그러니까 포심이 회전 효율이 높고 투심이 회전 효율이 낮다고 하는데 오히려 김대호 선수는 반대예요. 본인은 투심이 회전 효율이 높고 포심이 회전 효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투심이 회전 효율이 높고 네. 본인이 생각하는 포심은 낮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잡고 예, 던지니까. 예. 그립 기준.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양현종 선수는 뭐 로케이션을 통한 피치 디자인이었다면은 김대우 선수는 회전 효율과 뭐 어찌 보면은 구종의 강화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를 통한 뭐 피치 디자인 방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새롭다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 직구를 던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직구를 던지는 게 이제 뭔가 일반적인 직구와 조금 양상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이제 새로운 거를 약간 개발하는 과정이 지금 김대호 선수의 과정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김대호 선수가 싱커라는 공이 있긴 했었어요. 본인이 말하는. 근데 그 싱커라는 공은 이제 좀 손을 벌려서 잡는 그런 좀 스플리터랑 좀 투심 약간 사이의 그런 공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손을 좀 짧게 잡고 직구가 투심을 잡긴 하는데 이제 직구같이 던지는 그런 투심이 하나 이제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본인은 이제 직구라고 던졌는데 그래서 뭐 회전 효율이 낮아서 진짜 원래 직구처럼 던져보자 회전 효율이 높은 직구처럼 던져보는 걸 시도해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 아예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선수들한테는 변형 패스볼을 던져보자 이렇게 권하면서 되게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롯데 소속에서 있었던 것 같고 이름은 좀 밝히기 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서 신체에서 익스텐션이 되게 긴 선수였는데 뭐 이렇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뭐 해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안 되니까 뭐 코치분이 그때 이제 큐잉을 그렇게 내려줘서 뭐 투심을 던져보자 혹은 뭐 커터를 던져보자 그렇게 해서 좀 고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체 구조상 어쨌든 구조나 아니면 자기 밸런스 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힌트를 주는 과정이 이제 뭐 그 앞에 이제 불펜 보조부는 이렇게 그러니까 슬라이더 같은 약간 스피니시 상태로 던지는 거를 반대로 던지도록 말씀을 하니까 조금 된 케이스고 개선이 됐고 이제 그런 게 좀 안 되는 선수 분은 또 아예 다른 구종을 개발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 이제 선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약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주승 씨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뭐 팔 각도랑 그러니까 팔 높이랑 그 무브먼트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향성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팔이 낮아지면 회전 효율이 낮아진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좀 팔이 낮은 사람들이 회전 효율이 낮아진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데이터를 본 건 아니지만 뱀직구라는 정말 이제 회전 효율이 높은 공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이게 직구라는 거를 흔히 선수들이 스트레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날아가는 공. 근데 이게 팔이 내려올수록 공이 이렇게 휠 수밖에 없어요. 팔 쪽으로 던지는 손 쪽으로 회전 효율이 높으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던지니까 이제 무브먼트가 덜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공이 가는데 좀 회전 효율이 낮아질수록 이쪽으로 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공이 직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점점 약간 직선 같은 공을 던지려다 보니까 회전 효율이 낮은 공을 점점 잘하면서 던지지 않았나라는 제 추측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김대호 선수도 이렇게 아래서 던지면은 사실 회전 효율이 높은 공을 가면 이렇게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공은 선수들이 직구라 생각을 안 하고 싱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대호 선수는 이제 그런 공이 아니고 직구를 던지려고 하니까 실제로 김대호 선수의 원래 직구 모먼트가 이제 그 상하 무브먼트가 상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직선 같은 공을 던지려다 보니까 이제 회전 효율이 낮은 약간 슬라이더 같은 공을 던져서 이렇게 떠오르는 약간 회전을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직선을 던지려는 그 경향이 이런 회전 효율을 낮추는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절대 팔이 낮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팔이 낮아서 이렇게 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안 했다면은 그 선수들은 여전히 회전 효율이 팔이 낮아도 회전 효율이 높은 임창용 같은 공을 계속 던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 팔 각도가 낮은 게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이제 팔 각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 낮은 선수들이 던지는 공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그게 직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걸 뭔가 자꾸 개발을 하고 새로운 걸 던져서 그걸 직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게 아니고 남들과 같아지려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것도 근데 약간- 이거는 제가 뭐 바이오메카닉 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제로 팔 낮은 게 영향이 있을 수도 네. 있긴 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코칭 부분에서 약간 좀 유의미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정통적인 그런 직구의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은 그걸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건가도 있으니까 저희가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PD 디자인에 관련해서 약간 뭐 유의점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아마추어 선수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아닌 선수를 대상으로 제가 했다고, 큐잉을 했다? 뭐 약간 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근데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큐잉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 예. 좀 이걸 좀 풀어서 말씀하시면 어떤 네, 느낌일까요? 영화 감독이 이제 큐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 예, 이렇게 던져라 하고 이제 명령하는 게 이제 큐잉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 선수만 저는 이제 했었는데, 아마추어 선수 뭐 그런 프로 선수가 아닌 선수들만 이제 장난스럽게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프로 선수를 왜 하지 않았냐? 당연히 저는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데이터 분석가였기 때문에 프로 선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자기가 하고 뭐지 예,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분석만 해야지 이렇게 큐잉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약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직접 지도하는 거는 결국은 그 정해진 코치 한 분이 하시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뭐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면 또 결국 이제 혼란이 올 수 있고 막 그런 점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야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분석가들은 뭐 보통 야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이나 그런 큐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네.
다음으로 이제 주석 씨 마지막으로. 그게 그 PC 디자인 지금까지 쭉 말했는데 사실 되게 위험한 거라는 게 뭐냐면은 약간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조정을 하면 다른 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것 중 하나가 이제 작년에 김광현 선수가 시즌 초반에 스플리터를 배웠다고 했었는데, 그 좀 SK 쪽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스플리터가 처음에 수치를 보고 이거 먹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스플리터를 던지면서 슬라이더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회에 말했는데 이게 두 구종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구종의 개발이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 시즌 후반부에 계속 좀 승운이 안 따르고 부진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투심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원태인 선수가 진짜 천재라고 느낀 게 두 경기 만에 제대로 된 투심을 던지더라고요. 첫 경기는. 시즌 중에 갑자기. 네. 첫 경기는 이상하게 던지는데 두 번째 경기에 제대로 된 투심을 던지는데, 문제가 투심을 던지면서 직구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구가 투심 같이 되면서 직구가 안 좋아져서 결국 결과는 또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드라이브 라인에서도 PC 디자인 과정을 보면은 구종을 개발하고 그거를 시퀀싱을 통해서 이제 직구랑 뭐 개발한 구종 이런 식으로 시퀀싱을 같이 연습을 배합을 하면서 수치를 같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먼저 하나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보면서 부작용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뭐 좋은 어쨌든 처방을 줘도 이제 그 병은 고쳤는데 새로운 병이 또 그 약으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좀 주의할 점이 있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이 정도로 저희 본 세션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질문 읽어 드릴게요. 1번이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일반적으로 직구를 던질 때 포어암이 프로네이션 되는 것이 메카닉적으로 맞으나 속구를 스트레이트 개념으로 접근한 일본 투수들은 일부는 프로네이션을 제한하면서 백스핀을 소위 예쁘게 주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현장에서 프로네이션이 덜 되는 방식의 릴리스를 시도하는 투수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선수들과 타 선수들과 굳이 데이터의 차이 혹은 경향성 같은 게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사실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직구를 던질 때 던지고 이렇게 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네이션을 메카닉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선수 데이터나 찍어 보면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던지는 선수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쪽으로 수피네이션 돼서 던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돼 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던질 때는 이렇게 던지라고 다들 가르치고 사회인에서도 이렇게 던지고 프로들도 다 이렇게 던지는 줄 아는데, 실제로 놓는 위치를 보면 다들 수피네이션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게 심한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큐잉이 이쪽 체인지업 던지듯이 던져라 해서 회전 효율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사례 있었어요. 최응이가 올해 시즌 중간에 최채영 약간 최채영 선수가 약간 이쪽으로 돌아가긴 했었는데 한 두 경기 만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프로네이션이 덜 되는 방식의 릴리즈를 시도하는 투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네,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원래부터 좀 그렇게 되는. 네, 그런데 자연적으로 사람은 이게 수피네이션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약간 좀 기본적으로 그런 선수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큐잉은 다 이제 프로네이션을 하라는 쪽으로 이제 줄 수밖에 없다. 회전 효율을 높이고 싶으면. 대부분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들어온 게 이제 회전 효율 관련해서 이제 구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인 직구와 슬라이더 외에 스플리터 계열 등도 각 구질마다 이제 회전 효율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회전 효율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회전 효율이 높은 거를 선호하긴 하는데, 이것도 좋다는 건 아니고 제가 선호한다는 뜻이고요. 슬라이더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는 회전 효율이 안 좋은 게, 그러니까 회전 효율이 낮은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전 효율이 낮으면 보통 구속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전 효율이 좀 높더라도, 그러니까 각이 작겠죠. 각이 작더라도 구속이 높은 슬라이더 오히려 좋아하고, 그러니까 포크나 스플리터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뭐 회전 효율이 낮을 수도 있는데 또 센과 포크볼 같은 경우 보면은 무브먼트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효율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구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회전 효율에 어떤 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드라이브 라인에서도 PC 디자인 과정 보면은 항상 테스트를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정답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를, 나는 뭐 왼쪽으로 더 휘게 하고 싶다, 오른쪽으로 더 휘게 하고 싶다, 이런 목표만 가진 다음에 이게 실제로 더 좋냐 안 좋냐는 라이브 피칭이나 아니면 실전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씨 어떻게 좀 구종에 관련해서 약간 회전 효율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스플리터 체인지업 계열이 좀 나와서 그런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로 가서 좀 이제 회전 효율 외에도 다른 이제 그 실밥에서 이제 좀 관련한 내용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 체인지업을 던지라고 할 때 투심 체인지업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투심으로 이거 혹시 지금 공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뭐 네. 다음에 저걸로. 투심 뭐 이렇게 잡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투심 체인지업으로 잡아서 공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직구는 보통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은 이렇게 직구 공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체인지업을 던질 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실밥이 돌아가는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인지를 쉽게 할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투심으로 던지는 체인지업을 포심 체인지업으로 던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끌어낸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약간 또 구종에 따라서 같은 구종 던지더라도 이제 그립을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잡는 게 또 하나의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예, 다른 질문이 일단 뭐 없으시면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